다음 시즌부터 리그에 참여하게 될 NHL의 31번째 구단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창단 첫 시즌 로스터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이번 주 NHL에서는 신생팀 골든 나이츠를 위한 확장 드래프트와 2017년 신인 드래프트가 함께 진행됩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101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 넷 101회 또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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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6월 20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00회 특집을 마치고 이제 101회로서 새롭게 시작을 또 하게 되네요. 평상시와 크게 다른 거 없이 다시 원래대로 마음가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100회 참 긴 회차가 나왔더라고요. 그쵸? 네. 2시간 반가량 편집을 했음에도 어떻게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매회 항상 별 생각 없이 그냥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해왔던 거고, 중요한 분들이 출연해 주셨다는 점 외에는 항상 우리가 해왔던 대로 했기 때문에 특별하거나 만족스럽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예. 항상 모자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매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시즌이 막 끝나고 지금 타이밍이 적절하게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의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약간 시즌 2 느낌도 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근데 크게 바뀐 게 없어서 예. 시즌 2, 시즌 3면은 뭔가 또 새롭게 추가가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역량은 여기까지라는 거.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데 일단 100회에 참여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용호님, 박세진님, 정우용님. 소중한 시간, 소중한 말씀들이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다음에 또 더 많은 청취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00일에 출발해보죠. 여러분의 댓글 먼저 보고 갑니다. 역시 100회에 대한 후기 댓글도 오늘 많고 NHL 드래프트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팟빵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크론 월트님인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니클라스 크론발 선수의 팬인 것 같은데. 크론발. 네, 이 선수가 스웨덴 선수이기 때문에 크론발이 맞는 표기법인데,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바디 체킹이 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 크게 바디 체킹을 당했을 때 그냥 영어식으로 하면 크론 워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받쳤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으셔서 이제 닉네임을 이렇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또 팬심이 묻어나는 닉네임이네요. 크론월드님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듣다가 팟빵으로 넘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돈 주고 패스 사고 보게 된 게 이번 시즌 처음이시라고 해요. 응원하는 팀이 눈물겨운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오히려 아시아 리그나 국가대표 경기가 더 재미있으셨답니다. 100회까지 오면서 댓글 소개해 주시면서 닉네임 처음 불러주실 때 응원하는 팀 주제로 특집해 주셨을 때가 기억에 남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하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디트로이트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보면. 어딜 가나 한 분씩 계시네요. 네. 정우용 님이 디트로이트 팬이셨는데 많이 또 공감도 하시면서 100회를 듣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그리고 플라이카미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100회 특집에 출연하셨던 김영호님이 바로 플라이카미님입니다. 대구에서 오신. 네. 대구까지 다시 내려가시는 길이 편안하셨나 걱정도 되고 그렇긴 한데요. 100회 특집 들으면서 후기 남깁니다 하셨네요. 이거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듣기만 하다가 방송에서 말하는 역할이 되니까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하시면서 덧붙인 얘기가, 제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안 좋은 습관도 듣게 되네요. 네. 저희랑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녹음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흔치 않은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NHL도 아시아 리그도 끝났는데 더운 여름을 지나 서늘해지면 새 시즌 개막하겠죠 하시면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또 하셨네요. 참여도 감사한데 댓글까지 또 한번 플라이 카미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이버 댓글인데요. 바이킹님 댓글 주셨네요. 시간이 되시면 익스펜션 드래프트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No movement clause와 no trade clause를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네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이 저희 오늘 방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NHL 확장 드래프트와 신인 드래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이 얘기에 대해서 같이 좀 다루려고 하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이갈링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100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녹음에 참가하신 분들 부럽습니다. 하셨네요. 하필이면 개인적으로 좀 정신없는 시기가 겹쳐서 참여를 못하셨다고. 그러면서 저 따위가 참여해서 방송을 망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보다는 다른 좋은 분들의 참여로 좋은 방송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전에 이갈릭님을 한번 안양할라 경기 마치고 뵀었잖아요. 직접 인사를 나눴었어요. 예, 저희한테 아는 척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하게도 청취자를 만나 뵌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잠깐이었지만 잠깐 대화를 나눠본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충분히 나오셔도 될 법한 그럼요. 재밌는 시간을 가질 법한 그런 분이었는데 너무 낮춰서 적어주신 게 아닌가 싶으신데요. 네. 이갈리님 만약에 나오셨으면 충분히 그 또 하키 얘기를 풀어놓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정으로 가득하신 김용호님하고 분이니까. 이제 안양할라 얘기를 또 엄청 하셨겠죠. 네. 네.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이갈리님 나오셔서 플로리다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할라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WLSD님이 댓글 주셨네요. 헤헤 피츠버그 2연패 크크. 피츠버그 팬이신가요? 좋아하시네요. 그 다음 이현섭 기자님이신가요? 발음이 귀여우시던데 이현섭 기자님 발음이 귀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이 발음은 평상시 한국어 발음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선수들 이름 얘기할 때 그 약간 원어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제가 그 봤을 부분인 때는 건지. 평소에 약간 이제 텐션이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이현석 기자님이. 그때를 좀 집중해서 들으신 게 아닌가 싶으신데요. 전 좋게 받아들이고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럼요. 귀엽다는 건 뭐 좋은 반응이니까요. 비하인드넷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돼서 역순으로 시간 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역주행까지. 네. 지난번에 100회 특집 때도 역주행 얘기가 나왔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부터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가끔 역주행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 기자님들이 막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또 까먹는 내용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 뭐 이제 그랬었지 하는 거. 지난 시즌에 어땠었나 무슨 얘기를 했었나 다시 돌아볼 때 찾아 듣게 되죠. 네. 역주행이 충분히 의미는 있는데 저희로서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창피합니다. 어쨌든 많이 들어주신다니까 네, 또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몬트리올 알루에치님 댓글입니다. 100회 축하 늦게나마 드립니다 하셨고요. 핑계를 대자면 방송 일정이 일정치가 않아서 놓쳤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방송 일정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펭귄스의 우승으로 막이 내린 올 시즌 하시면서 요즘 그 돌아가는 선수단 구성에 대한 뭐 각 팀들의 움직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몬트리올이 두 건의 트레이드를 단행을 해서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나단 드루앙 뭐 계속 요즘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도 잠시 후에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00회 축하드리고 저도 2년 뒤엔 200회 특집 방송 참여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한번 오신다면 와주신다면 대구에서도 올라오셨는데 만약에 몬트리올에서 날라와 주신다면 굉장한데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것 때문에 몬트리올에서 오셨다고요? 뭐 아니면 나중에 전화 연결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열의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댓글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바이킹님, CHAR 차르님, 또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최근에 계속 그 드래프트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 뭐 의견을 주고 받으셨네요. 이제 시즌이 끝나고 각자 자기 팀 것만 보다가
이제 남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들 이쪽에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일일이 너무 길어서 댓글 다 좀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양해 구하고요. 좀 활발한 팬분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 분위기에 맞춰서 두 기자님의 생각도 잠시 들어볼게요. 그리고 커피 BR8, 네. 커피 BR82. 커피 브레이크로 말장난 치신 것 같은 느낌. 브레이크 8, 브레이크.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역시 이런 거를 이현숙 기자님이 좀 잘 제가 봐주세요. 영알못이라. 네. 형이 이런 거 되게 바로바로 또 캐치를 해주세요. 역시 100회 축하드리고요 하시면서 출발했고요. 최근에 캘거리가 마이크 스미스 영입하는 대신에 체드 존슨을 애리조나로 보냈는데 이해가 안 가신다고. 굳이 왜 곧 은퇴할 스미스를 영입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란타나 그루바와 같은 골리는 제 생각에는 골든 나이츠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골리들이라서 이 선수들을 영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체드 존슨이랑 엘리엇이 둘 다 제대로 만족스러운 시즌을 보내지 못했죠. 근데 마이크 스미스 선수가 이 선수가 수비지만 좀 받쳐주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캘거리 수비진은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높은 편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애리조나 측에서 샐러리의 25%였던가 15% 정도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캘거리 입장으로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거의 뭐 브라이언 엘리엇 선수가 받았던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존슨이랑 엘리엇이 둘 다 프리에이전트 자유계약 시장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스미스로 가고 백업을 한 명을 영입을 해가지고 스미스와 다른 백업 이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캘거리의 현재 움직임에 대한 이현숙 기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다시 바이킹님 댓글인데요. 100회 방송 듣고 참석하신 분들 모두 높은 식견과 열정에 감탄하였습니다. 특히 올림픽 예상 점수 깜짝 놀라셨대요. 분석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역시 드래프트 관련해서 보호 선수 명단 나온 거 보셨고 결과를 궁금해하셨네요. 골든나이츠 2-3년간은 힘들겠죠 하셨는데요. 골든나이츠에 대한 얘기 오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몬트리올 알로에츠님도 골든나이츠에 대한 의견 주셨네요. 2라인까지는 풀업권으로 꾸릴 수 있을 듯 해보인다. 골리는 당연히 플러리를 뽑겠죠 하셨는데 거의 지금 플러리 뽑는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골든나이츠에 대한 예상 잠시 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칼업수만님, 대명 국내 최초 북미 NHL 출신 감독 영입, 기사 보고 깜놀 하시면서 콘스탄틴 감독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AHL 판도, 아시아리그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전망도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예, 일단 월요일에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죠. 예. 그래서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이냐라고 되물을 정도로 깜짝 놀랐고, 예. 이제 협상 차원에서 이제 감독님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받았던 첫 인상은 역시 뭔가 포스가 남다르다라는 예. 거를 단번에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예, 사진 이제 여기 보도자료에서 기사에 나왔던 사진하고 이제 실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진 네. 보고 뭔가 외국 영화에서 한 번씩 봤을 법한 그런 비주얼이란 인상을 받았어요. 사진보다는 좀 더 군인스러운 느낌이 더 있으셨고요. 백발에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체구가 생각보다 많이 아담하시고요. 네, 그래서 꼴리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 주로 이제 신생팀을 맡아 오셨다고 해요. 네. 신생팀이나 아니면 이제 좀 평균 연령이 낮은 팀, 아니면 이제 유소년 팀, 최근에 이제 유소년 팀, 이제 청소년 팀까지 맡으셨었죠,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팀의 기강을 다 잡고 뭔가 틀을 맞춰 세우는 그런 역할의 감독님으로서 제격인 그런 모습을 계속 쭉 감독 커리어 동안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대면 킬러 LG 입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바라고 모셔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예. 기사에 나왔던 대로 좀 아무래도 커리어 면에서 NHL에서 이렇게 쟁쟁한 팀들, 쟁쟁한 선수들을 다 잡아오고 가르쳐 왔던 감독님인데 과연 이 감독님이
지금 신생팀 대명킬러 웰즈 선수들을 어떻게 또 바꿔놓을 건가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킬러 웰즈만 지금 용병을 4명, 외국인 선수를 4명까지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이 부분이 아시아리그 시즌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들이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경기 수까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네. 네,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관계자분 말씀, 선수들 말씀으로는 매 경기가 플레이오프 같은 느낌이 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매 경기 좀 긴장되면서 그 짧은 경기 수 안에, 짧은 기간 안에 확 달라진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뭐 그만큼 부담감도 있으실 테고요. 예. 네. 좀 많이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고 예, 흥분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대명의 신임 감독 뉴스가 전해졌고 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케빈 콘스탄틴 감독, 뭐 한 예상 외의 감독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NHL에서도 지도자 경력이 꽤나 화려하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케빈 콘스탄틴 감독에 대한 뭐 좀 눈에 띌 만한 이력 같은 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아무래도 샌호제이 샥스 당시에도 이제 감독을 맡아서 플레이오프를 팀을 이끈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잭 애덤스 후보에도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감독상 후보. 그렇죠. 예. 그 뒤에는 피츠버그 펭귄스의 감독도 했었고요. 마지막은 뉴저지 데블스로 이제 NHL 감독은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감독했을 때의 통산 전적을 보면은 377전 161승 150패 61무, 그 당시는 무승부가 있었던 당시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연장패가 5패 해서 뭐 5할이 넘는 승률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괜찮은 승률을 남겼고요. 뭐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경력을 가졌다라고, NHL 감독으로서도 괜찮은 영향을 보여줬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에버리 실버팁스 팀에서 이제 감독을 맡았었죠.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감독을 맡았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2003년인가부터 감독을 맡은 이후에 중간에 잠깐 해외 리그 감독을 맡고 다시 이제 최근에 또 감독을 맡았었어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모든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WHL, 그러니까 에버리 실버팁스가 유소년 팀이거든요. 캐나다 주니어 리그 CHL에 소속된 이제 주니어 팀인데, 이 팀에서도 코칭 경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NHL에도 코칭 성인팀 경력이 있고, AHL 휴스턴 애스트로스에도 코칭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리그의 유럽 쪽까지 코칭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이제 여러 리그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아시아 리그도 굉장히 뭐 국내 선수들을 제외한 외국 선수들을 보면은 이제 다양한 리그를 경험하고 온 선수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선수들의 여러 가지 이제 심리 상태나 이런 부분까지도 잘 알고 이제 정확한 코칭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만한 경력을 가진 코치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코치 네임 밸류로 봤을 때는 가장 거의 뭐 최상급의 코치가 들어왔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일본 쪽 코치 분들도 진짜 이 소식이 사실이냐고. 와, 이거 콘스탄틴 씨는 이제 굉장히 좀 완고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론가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호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항상 왜 해외에서 코치를 하시는 분인데 막 보러 오고 싶다 뭐 그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한 사람이 이제 굉장한 감독을 영입을 한 건 맞고요. 이제 이게 성적으로 나오느냐는 사실 뭐 선수 또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봐야겠지만, 어쨌든 감독 인선 부분에 봤을 때는 뭐 거의 최상의 인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거의 한 30년간의 지도자 경력이 뭐 주니어부터 해서 상당히 폭넓고요. 풍부한 그런 지도 경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지도자 길을 걷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한국일까? 그것도 한국의 신생팀,
대명 킬러 웨일즈일까? 라는 왜 이런 도전을 하게 됐을까? 라는 생각도 잠시 드는데 뭐 들려지는 얘기로는 대명 킬러 웨일즈의 지금 트레이너 빌 머레이 트레이너와의 인연이 있다면서요? 예, 예전에 뉴저지 데빌스 때 잠깐 같이 한 팀에 있을 때 인연이 닿았던 것 같고요. 왜 대명을 택했을까? 왜 한국 팀을 택했을까? 왜 아시아를 택했을까? 예. 여러 가지 물음표들이 많이 붙을 텐데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대명 선수단과 만나서 이제 선수들과 같이 뭐 훈련을 소화한다고 하는데 훈련장에 가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이런저런 물음표가 붙는 궁금한 부분들을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예. 이제 막 뭐 소개가 됐고 뭐 케빈 콘스탄틴 감독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곧 있을 거니까 뭐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아시아 리그에도 또 대명 킬러 웨일즈로서도 올 시즌 뭐 지난 시즌과는 많이 달라지는 게 분명한데 가장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난 게 아닌가 싶네요. 예, 뭐 대명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안양알라나 하이온도 지금 선수 보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아마 6월 말께 해서 정리들이 다 되고 보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제 7월부터는 어떻게든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들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해쯤이나 다다음 해쯤에 한번 쭉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예. 네이버 댓글 칼 업스마님 댓글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댓글 하나 보겠습니다. NA. 네. 죄송합니다. 읽지를 못해서 맨날.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네. 영어는 아닙니다. 분명. 방송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100회를 들으셨어요. 재미와는 상관없이 의미 있는 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는 없으셨다는 얘기인가? 근데 사실 뭐 이런 그러니까 팬분들을 모셔서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뭐 일부는 사실 나랑 그렇게 큰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제 능력 부족입니다. 네. 아니 뭐 분명 그런 건 아니고 100% 모든 분들을 어떻게 만족시켜드리겠습니까? 출연자분들이 재미 없으셨던 건 아니고요. 다른 회차에서 또 다른 만족과 재미를 또 찾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원래 사람 개인적으로 자기랑 제일 연관 있는 거를 일단 그래서 우선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 좀 보강하려고 NHL도 일부러 같이 한 거였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회였다는 게 어딥니까? 그죠. 얼마 전 탑 디비전 결승전이 끝난 이후에 IIHF 유튜브 채널에 내년 탑 디비전 소개하는 영상을 보셨나 봐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소개가 됐는데 많이 아쉬움이 크셨군요. 그 우크라이나전 경기 몇 컷 그냥 아주 짤막하게 들어간 모양입니다. 리플을 보니까 절반은 욕, 절반은 조롱이었대요. 방송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승점 승패와 관계없이 올림픽 탑 디비전에서 우리의 존엄을 지켜내는 경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봅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는 스포츠 비스포츠 할 것 없이 뭐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늘 세계를 놀라게 해왔지 않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더운 이곳에서 어디에 사시나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날이 빨리 차가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에는 기대감을 표해 주셨어요. 예,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뭐 다른 종목 뭐 가깝게 뭐 축구나 이렇게 야구나 예를 들면은 뭐 월드컵이든 WBC든 좀 저기 변방 국가 아니면은 좀 랭킹이 낮은 국가들이 나왔을 때에 달리는 댓글들이나 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세계선수권 탑 디비전에 올라가서 뭐 그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올려지는 댓글들이나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네. 모든 팀들이 그렇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이니까 감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쓸만한 영상이 당연히 없죠. 없기도 하고 각밖에는 NHL 게임에서도 우리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더 먼 우리나라이고요. 여기를 하나씩 채워나가는 과정을 지금 선수들이나 아니면 팬분들이 그리고 저희들까지 같이
같이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에 좀 더 기대감을 갖고 같이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존엄을 지키는 게 성공일 수 있고요. 또 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선수단이 성공적인 올림픽, 성공적인 월드 챔피언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뭐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01회 여러분의 많은 댓글을 오늘 또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겠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넷 101회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NHL 확장 드래프트와 신인 드래프트 소식인데요. 이번 주에 쭉 진행이 함께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고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 비하인드넷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기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밴쿠버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성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100회 특집 들으셨어요? 예, 들었어요. 네, 네, 그 청취자분들과 뭐 같이 네. 얘기 좀 나누시고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특집도 되게 간만에 하니까 또 재밌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과연 들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이렇게 꾸준히 들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청취자분들을 애청자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네. 오늘 101회 이후로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현지에서 재미있는 소식을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손성우 기자님과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NHL에서 신생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확장 드래프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월 18일 일요일에 30개 NHL 팀들이 보호 선수 리스트를 제출했고요. 베이거스가 보호 선수 리스트에서 제외된 선수들 중에서 각 팀당 한 선수씩 총 30명의 선수를 선택할 수 있죠. 네, 한 몇 달 전에 그 베가스 골든 나이츠 특집을 하면서 뭐 확장 드래프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그 확장 드래프트 결과는 그 NHL 시상식이 한국 시간 22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 그때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역시 이 확장 드래프트를 앞두고 그 베가스를 제외한 그 30개 팀들은 그 최대한 그 주축 선수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눈치 싸움이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그 전에 그 베가스 골든 나이츠의 그 확장 드래프트를 앞두고 눈에 띄는 트레이드도 한 뭐 두세 건 정도 있었죠. 예, 확장 드래프트의 전초전이 트레이드가 된 격인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트레이드가 몬트리올과 템파베이 간의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템파베이가 그 지난 2013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그 3순위 출신이죠. 그 젊은 공격수 조나단 두랭을 그 두랭의 고향팀 몬트리올로 보내면서 그 템파베이는 몬트리올의 최고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수비수 그 러시아산 수비수 미하일 세르가체프와 그 드래프트 지명권을 받아왔어요. 예. 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 두 팀의 어떻게 보면 좀 가려운 점을 긁어주는 좀 지금으로서는 윈윈 트레이드로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예. 우선 뭐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그 이번 시즌 그 조나단 두랭을 포함해가지고 그 제한적 FA 그 RFA라고 하는데 이런 RFA가 되는 주축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선수들 좀 계약을 했어야 됐거든요. 예. 게다가 또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그 공격진에 특히 그 확장 드래프트에서 그 확장 드래프트를 앞두고 좀 지킬 만한 선수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주축 선수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이 그 베가스 골든 나이츠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그러나 이 두랭을 보내면서 그 다른 주축 선수들, 뭐 타일러 존슨이라든지 뭐 언드레 팔랏 이런 그 같이 RFA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선수들을 뭐 계약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또 확장 드래프트에서 그 두랭 대신 또 다른 선수들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여러모로 템파베이로서는 좀 뭐 두랭을 잃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나는 괜찮은 트레이드를 했다고 생각하고 또 게다가 그
그 A급 수비수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르카 체프를 얻으면서 또 훗날 그 빅터 헤드맨과 그 템파베이 수비진을 오랫동안 그 책임질 수 있는 좀 좋은 선수들 영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면에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공격진이 항상 약했잖아요. 예. 특히 뭐 스코링 포드가 정말 약했었는데 뭐 지난 시즌 슬슬 포텐셜을 이제 터뜨리기 시작했던 드루앵을 영입하면서 뭐 최대 약점인 공격진을 보강했고 또 드루앵이 또 퀘벡 출신이기 때문에 또 많은 그 몬트리올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몬트리올과 템파베이 간의 트레이드가 가장 눈에 띄었고 그 밖에도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캘거리가 애리조나의 주전 골리죠. 마이크 스미스를 얻었어요. 약점이었던 골리 보강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세너제이와 몬트리올이 또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 그 멀코 뮬러 그리고 네이선 벨리유를 뉴저지와 또 버팔로로 보내면서 드래프트 지명권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 캘거리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몇 년 전에 그 미카 키프로서프가 은퇴한 이후로 제대로 된 주전 권리가 없어서 힘들었었는데 지난 시즌 그 브라이언 엘리엇을 사실상 뭐 실패했고 이번에 또 올스타 출신의 그 마이크 스미스를 좀 다소 헐값에 영입하면서 다시 그 골문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예. 또 세노세나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그 밀코 뮬러나 뭐 네이선 벨류 이런 선수들 젊고 그 1라운드 출신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 포텐셜이 아직도 남아 있는 선수들이긴 한데 이번 그 확장 드래프트에서 좀 베가스한테 뺏길 염려가 있었던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좀 다른 팀에게 좀 약간 값이 낮긴 하지만 드래프트 지명권이라도 받고 파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진행됐던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각 팀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전략을 짜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정말 이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30개 팀에서 발표된 각 보호 명단을 봤는데요. 이런 게 항상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정말 아깝지만 불가피하게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보호받지 못한 선수들 중에서 놀라운 선수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쵸. 뭐 우선 그 피츠버그의 뭐 프랜차이즈 골리였던 그 마크 안드레 플러리 같은 경우는 좀 예상이 됐죠. 예. 하지만은 그 뭐 내시빌의 이번 그 준우승의 중요역이었던 그 제임스 닐이나 뭐 콜틴 시즌스 그리고 또 NYM의 뭐 주축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미 바타넨이나 뭐 미네소타에서 뭐 이번 뭐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에릭 스탈이나 뭐 그 또 매튜 덤바 같은 수비수 또 아일랜더스의 그 라이언 스트롬, 브락 넬슨 또 디트로이트의 그 주전골리라고 할 수 있던 그 피터 브라잭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선수가 왜 빠졌지 하는 좀 보호 명단에서 왜 빠졌지 하는 좀 놀라웠던 선수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많은 눈길을 또 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선수들이 풀리긴 했는데 다 베가스가 데려갈 것 같지는 않다고 하던데요. 보도를 보니까 베가스가 이미 몇몇 팀들한테 드래프트 지명권 뭐 이런 대가를 받는 대신에 특정 선수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실상 뭐 그 사실인 보도인 것 같은데 그 베가스 골든나이츠가 그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최소 3개를 이미 그 다른 팀들에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루머에 따르면은 뭐 애너하임 같은 경우는 그 주축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미 바탄이나 조시 맨슨 또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는 뭐 라이언 스트로이나 브락 넬슨 같이 뭐 그 젊은 공격수들을 지키려고 했고 또 콜럼버스나 미네소타 같은 경우도 좀 특정 선수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좀 베가스와 좀 이미 딜을 하면서 좀 그 1라운드 픽을 그 내준 대가로 그 특정 선수들을 그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베가스한테 받았다는 그런 루머가 있고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또 그런 보도가 또. 네. 자, 베가스 골든 나이츠 과연 어떻게 로스터가 꾸려질 것인가 결과물이 곧 나옵니다. 골든 나이츠의 로스터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손성 기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여러 군데서 뭐 그 보도가 많이 나오고 뭐 예상 명단이 나오긴 하는데 우선 다른 것보다 그 골리 포지션이 좀 풍년일 것 같아요. 그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개의 우승 반지를
벌써 갖고 있는 그 마크 안드레 플로리는 사실상 그 베가스 개막전 선발 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사실상 뭐 갔다 간 거나 다름없고 예. 뭐 디트로이트의 뭐 피터 브라잭이나 뭐 뉴욕 레인저스하고 그 워싱턴에 수준급 골린 그 안티 란타나 뭐 필립 그루바워 이런 선수들을 다 데려갈 수도 있고 뭐 몇 명은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그 이런 선수들 또 데려간 다음에 또 앞으로 또 골리가 필요한 다른 팀들과 또 트레이드 이런 그 매물로 또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최대한 한 최소 4명 정도는 데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리는. 예. 또 공격진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내시블의 제임스 닐, 뭐 언제든지 뭐 30골은 그 한 시즌에 넣을 수 있을 수 있는 선수고, 또 뭐 오타와의 바비 라이언이나 뭐 미네소타의 에릭 스타일, 그리고 또 올해 그 깜짝 활약을 했었던 그 플로리다의 그 조나단 마차서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도 그 베가스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예. 또 수비진 역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미네소타의 그 젊은 수비수죠 매튜 덤바나 오타와의 그 베테랑 수비수 마크 매터, 뭐 아일랜드에서 켈빈 대한 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강팀에서도 한 탑4 수비수를 맡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또 베가스로 가면은 베가스가 또 그 신생팀 치고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골리가 일단 풍년일 거고, 또 공격과 수비에서 어떤 선수들이 유력한지에 대한 손성 기자님이 또 의견을 주셨네요. 베가스 골든나이츠의 로스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현섭 기자님이 또 나름의 자세한 예측을 지금 갖고 오셨다고 해요. 예상 로스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팀을 지금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이 베가스 골든나이츠 로스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장 드래프트와 더불어서 2017년 신인 드래프트가 또 곧 열립니다. 한국 시각으로 이번 주말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실 지난 2년간의 드래프트가 역대급 재능을 갖춘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뭐 역대급 드래프트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번 2017년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 2년에 비해서는 많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쵸. 워낙 지난 2년 동안 그 드래프트가 너무 강했어요. 그 선수들이 뭐 2015년에 맥데이빗, 아이클, 뭐 워렌스키, 미치 마너, 2016년에도 뭐 매튜스나 패틱 라인에 이런 그 거의 벌써부터 뭐 그 올스타급 이상의 MVP급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배출됐고, 그에 비해서 2017년 드래프트는 그 이전 두 번의 드래프트 클래스에서는 좀 많이 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전문가들로부터는 역대 최악 중 하나라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은 뭐 많은 전문가들에 또 따르면은 한 그래도 평균 정도는 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뭐 지난 2015년, 2016년 드래프트가 어떻게 보면 좀 그 비정상적으로 너무 좋았던 거고 사실 이번 드래프트 역시 좀 괜찮은 선수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돌이켜보니까 2015년에 코너 맥데이빗 있었고요. 2016년에 어스틴 매튜스 있었고, 이런 선수들은 드래프트 그 전부터 뭐 당연히 1번 지명이다. 거의 뭐 확실시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신인 드래프트는 아직도 어떤 선수가 전체 1번 지명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갈리고 여전히 미지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인 드래프트 한 적어도 일주일 정도 전에는 뭐 대충 이 1번 픽을 갖고 있는 팀이 어떤 선수를 지명하겠다 이런 게 보이고 거의 그대로 가거든요. 예. 근데 제 기억에는 2007년 드래프트 그 1번 지명이었던 패트릭 케인 그때 정도 제약원을 지난 한 15년간 드래프트 모두 약간 1번 픽이 나름대로 그 한 95% 이상 예상됐던 것 같은데, 이번 드래프트는 좀 이게 뭐 드래프트 이제 한 3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1번 지명권을 가진 그 뉴저지 데빌스가 어떤 선수를 지명할지 예상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 1번 지명권 후보는 뭐 지난 몇 달 전부터 그 2명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2명으로 좁혀졌다. 그렇다면 그 2명의 선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캐나다 출신의 센터 놀란 패트릭, 그리고 스위스 출신의 센터 니코 히셔 선수입니다. 이 2명의 선수가 지금 1번 지명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 형국인데, 이 두 선수에 대한 소개를 잠시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그 놀란 패트릭, 그 캐나다 출신의 그 선수부터 알려드리자면은 그 패트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지난 시즌까지 그 캐나다 주니어 리그 3대 주니어 리그인 그 WHL에서 뛰고 있었고, 사실 그 생일이 한 5일 정도만 빨랐어도 2016년 드래프트에서 한 3번, 4번 정도로 그 지명됐을 선수예요. 네. 한 2년 전부터 한 꾸준히 2017년 그 신인 드래프트 전체 1번 지명이 거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었고, 지난 시즌 그 패트릭 같은 경우는 그 팀의 우승을 또 WHL 우승을 이끌고 본인은 또 플레이오프 MVP에 오르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내면서 뭐 2017년 드래프트 1번 지명이 정말 거의 확실시 된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 이번 시즌을 앞두고 또 그리고 또 시즌 말미에 좀 두 번의 좀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시즌은 좀 시즌의 반도 소화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도 참가하지 못했죠. 그래도 뭐 33경기에서 한 4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름값을 좀 하긴 했지만은 몇몇 팀들은 좀 패트릭에 대한 좀 건강에 대한 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뭐 드래프트 1년, 2년 선배들은 뭐 맥데이빗이나 뭐 라이네나 매튜스나 이런 선수들처럼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슈퍼스타감은 아니란 평가지만은 그래도 그 패트릭 같은 경우는 그 6풋3, 그 190cm 정도가 넘는 그 체격을 바탕으로 뭐 공격수로서 필요한 모든 장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예. 스피드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은 그 공격 수비 모두 그 완전한 플레이를 갖춰가지고 뭐 어떤 팀에 가도 성장을 잘하면 넘버원 센터 역할을 할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뭐 현재 그 NIM의 뭐 게슬라프나 뭐 시카고의 조나단 테일스, 뭐 미네소타의 그 에릭 스탈 그 전성기 시절 이런 선수들과 비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캐나다의 놀란 패트릭 일단 1번 지명 유력 후보입니다. 그리고 패트릭과 함께 1번 지명권 놓고 다투는 또 한 선수, 스위스 출신의 니코 히시어입니다. 참 스위스가 아이스하키 강국이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던 유망주는 지금껏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스위스가 최근 들어서도 많이 그 좀 떠오르는 좀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 히시어는 그 스위스 출신 선수 역사상 그 NHL 드래프트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전 최고 드래프트 순위는 그 지난 2010년에 그 5번째 순서로 뽑혔던 그 니노 니더라이터죠. 예. 사실 제가 그 니코 히시어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처음 들었던 것이 사실 한 3년 전쯤이에요. 그 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스위스 주니어 리그에 그 한국계 선수가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그 한국계 선수를 좀 이제 계속 그 시즌 동안 그 성적을 계속 보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 팀에 유난히 좀 특출난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가 있었고, 또 이름도 좀 뭔가 특이해가지고 눈에 띄어가지고 좀 이름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지난 그 겨울에 끝났던 그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그 스위스 국가대표로 정말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있길래 봤더니 바로 그 제가 2, 3년 전쯤에 그 봤던 그 선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니코 히셔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뭐 1라운드 뭐 한 탑 15, 탑 15, 20 정도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은 뭐 스위스 주니어 리그, 어떻게 보면 좀 주니어 리그에서도, 유럽 주니어 리그에서도 약간 좀 그 스웨덴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좀 떨어지는 리그에서 뛰다 보니까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은 지난 시즌에 그 캐나다로 넘어가지고 그 퀘벡 메이저 주니어 하키 리그에서 뛰면서 그 좋은 시즌을 보내면서 계속 순위를 올리더니 지난 그 1월에 끝났던 그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스위스 이 국가대표팀을 거의 뭐 하드캐리하면서 그 가치가 완전 급등한 케이스예요. 예. 특히 그 결국 그 우승을 차지했었던 미국과 그 8강전에서 그 결국 2대3으로 지긴 했지만은 그 혼자 2골 넣는 원맨쇼를 하면서 좀 눈에 띄는 활약을 했었고요. 뭐 스케이팅이나 뭐 스킬, 뭐 퍽핸들링 이런 거 모두 이번 드래프트에서 뭐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뭐 비교가 된 선수가 뭐 파벨 다숙, 뭐 세노세의 그 캡틴 조 파벨스키와 비교될 정도니까 뭐 정말 대단한 유망주죠. 스위스 출신이라는 게 일단 확 눈에 띄는데 과연 1번 지명일지 2번 지명일지 몇 번 지명이 나올지 또 궁금해지네요. 자, 놀란 패트릭과 니코 히시어 이 두 선수가 일단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또 기대가 되는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뭐 사실 지난 드래프트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막 눈에 띄는 선수들이 좀 적은 건 사실이지만은 우선 뭐 패트릭 키셔 이 두 선수가 1번 픽을 다투는 가운데 그 이후로 한 3픽 이후부터는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의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예. 우선 뭐 수비수 중에서 좀 좋은 그 선수를 뽑자면 그 핀란드 출신의 그 투웨이 수비수인 그 미로 헤스카넨 이런 선수도 있고 뭐 또 캐나다 출신의 그 케인 마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그 체격이 작지만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뭐 최고의 공격형 수비수로 뭐 에릭 칼슨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네. 뭐 공격수 중에서는 뭐 패트릭이나 뭐 히셔를 제외하고는 뭐 그 센터인 게이브 빌라디나 뭐 코디 글라스 이런 선수들이 뭐 적어도 뭐 잘 성장하면 1라인, 뭐 2라인, 뭐 플레이메이킹 센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오웬티 팻이라는 그 선수는 정말 골 머신이라는 그 평가를 받으면서 그 필 캐슬과 비교를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사실 그 이번 드래프트 컴바인이라고 하죠. 뭐 체력장, 뭐 인터뷰 이런 걸 그 하는데 이 체력장에서 좀 그 아이스하키로 그 선수로서는 그 좀 굴욕인 그 턱걸이를 단 하나도 하지 못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선수가 있었는데 네. 네, 케이스 미들스타드라고 그 미국 출신의 선수예요. 뭐 턱걸이를 하나도 하지 못했지만은 뭐 턱걸이 한다고 뭐 하키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턱걸이와 하키 실력과는 무관하다고 봐도 될까요? 그런가 봐요. 뭐 지난 한 3년 전에 그 캘거리 그 전체 그 네 번째 그 드래프트 지명 받았던 샘 베댓도 그 당시 턱걸이를 하나도 하지 못해가지고 좀 이슈가 됐었는데 뭐 나름 뭐 현재 캘거리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 뭐 턱걸이를 잘한다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아주 뭐 그렇게 영향 끼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선수 역시 그 좋은 공격력으로 그 빠르게는 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그 지명이 또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상위권 지명이 유력시되는 선수들 또 몇 명 더 봤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명 순서를 보니까 뉴저지, 필라델피아, 댈러스 이런 팀들이 그 드래프트 로터리에서 승리를 하면서 원래 성적보다 높은 순위로 지명을 하게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콜로라도, 밴쿠버 그리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까지 4, 5, 6픽을 뽑게 됐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상위 순위 지명에 대한 예상은 손상우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2픽 이후로는 너무 그 예상도 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예상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은 우선 뭐 1픽 뉴저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공격력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그 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뭐 센터를 구해야겠죠. 뭐 패트릭이나 히셔 뭐 둘 중 누구나 골라도 뭐 괜찮은 선택이겠지만은 그래도 좀 그 뉴저지가 그 역사적으로도 좀 수비 중심으로 좀 하는 팀인 만큼 조금 더 그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완전한 플레이를 하는 그 놀란 패트릭을 뽑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는 이 픽으로서 그 패트릭이나 히셔 뭐 둘 중 그 뉴저지가 그 뽑지 않은 선수 중 그 아무나 좀 남은 선수 뽑을 것 같고 그리고 또 3픽부터는 예상이 좀 아주 힘들 것 같은데 그 댈러스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그 유망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공격진이나 수비진이나 하지만은 특히 뭐 수비진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그 이번 드래프트에서 최고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미로 헤스카넨 핀란드 수비수를 뽑지 않을까 싶고 예. 뭐 콜로라도 역시 그 수비수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남아있는 그 수비수 중에서 가장 좋은 수비수를 뽑을 것 같은데 뭐 댈러스가 만약 헤스칸을 뽑으면은 뭐 콜로라도는 그 켈리 마칼 이 공격형 수비수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5번 5번째 픽 이제 그 밴쿠버인데 밴쿠버는 나름 그 괜찮은 젊은 수비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1, 2라인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게이브 빌라디를 개인적으로 뽑았으면 좋겠고 뭐 게이브 빌라디나 뭐 코디 글라스를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생팀 베가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신생팀이다 보니까 좀 그 팀 그 베가스 팬들한테 많이 좀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 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다이나믹한 선수, 뭐 케이스 미들스타드나 뭐 오웬티 팻 이런 선수들을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밴쿠버의 1, 2라인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네. 히셔도 있고 패트릭도 있는 이 드래프트에서 5순위를 잡아가지고 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주말에 신인 드래프트가 있고요. 이번 주 중에 또 확장 드래프트까지 함께 결과가 나올 겁니다. 뭐 많은 팀들의 표정이 엇갈릴 것 같은데 또 한 주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손성 기자님, 오늘 또 소식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뭐 결과에 대한 감상평 한 말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하인더넷, 이번에는 이연섭 기자와 함께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올 시즌 예상 로스터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나? 앞서 손상호 기자님과도 뭐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또 이연섭 기자님의 시각은 어떠한지 또 다른 얘기가 또 궁금해지네요. 근데 일단 이번에 뭐 확장 드래프트를 논하기에 앞서서 좀 우리가 고려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룰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뽑는 선수 중에 이제 모든 팀 보호 대상에 들어가는 선수는 1, 2년 차 선수들은 보호 대상자 선수로 선정이 돼서 이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베이거스가. 그 부분이고, 그리고 보호 선수 명단은 각 팀은 7명의 공격수, 3명의 수비수, 1명의 골리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호 명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8명의 스케이터랑 1명의 골리를 보호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명단은 다 이미 발표가 됐고요. 예. 뭐 인터넷 다 NHL 쪽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공개하는 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은 이색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보호 선수 명단 공개 안 하거든요. 거의. 그렇죠. 네. 근데 NHL은 계속 이렇게 해왔나 봐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이런 식으로 다 조금 뭐 문화가 다르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다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공개를 하는 주의고요. 그럼 뭐 NHL 같은 경우는 선수 연봉이라든지 상세한 계약의 상황까지도 다 뭐 미국 스포츠가 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다 거의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도 거기에 대한 거는 뭐 감수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주의군요. 네. 그리고 20명의 그리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이번에 30명의 선수를 뽑는데 20명의 선수는 20명 이상의 선수는 2017년 18년 계약이 있는 선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계약 예정자는 뽑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노 무브먼트 클라우스, 노 트레이드 클라우스 이 부분을 이제 앞서 질문도 주신 부분인데 예. 노 무브먼트 클라우스가 있는 선수들만 보호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노 무브먼트 클라우스가? 그러니까 선수 이동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선수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뭐 팀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선수를 뭐 트레이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이 선수를 뭐 마이너로 이제 바이아웃을 위해 마이너를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예. 노 무브먼트 클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최고의 거의 대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석을 하면은 이동 금지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팀이 아닌 다른 팀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뭐 MLB에서 마이너리그 거부권 뭐 이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은 골든 나이츠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NMC 노 무브먼트 클라우스가 있는 선수들은 이동 금지 조항이 있는 선수들은 허가를 받고 이동을 하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번에 뭐 토비 앵스트롬 선수라든지 마크 앙드레 플레리 선수가 요 두 선수는 이 이동 금지 조항을 철회했어요. 본인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명단에 포함이 된 거고요. 노 트레이드 클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를 하기 전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트레이드 거부권이군요. 그렇죠. 트레이드 거부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팀 입장에서는 좀 좋은 조건에서 상대 팀에서 딜이 왔는데 난 널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보통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노 트레이드 클라우스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물어봐야 돼요. 동의를 해야만 그렇죠. 보낼 수 있다. 나 이 팀 안 갈래? 한번 못 보냅니다. 예. 이제 이거를 이제 권리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이제 그 차이고요.
이 NMC가 있는 선수들은 이제 보호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리고 내년 셀러리 캡 예상치는 올해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7,500만 달러 선이 될 것 같고요. 뭐 골든 나이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하한선과 상한선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7,500만 달러 이 이하로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는 목 드래프트라고 해서 제가 드래프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걸 예상을 이런 느낌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식이 될 거고요. 예. 제가 고려한 것은 어느 정도의 전력은 꿀이되 좀 미래지향적인 로스터를 좀 생각을 하고 예 선수진을 꾸려봤습니다. 일단 신생팀이니까 당장 올 시즌만 보는 뭐 계획은 아닐 거고요. 그렇죠. 예. 몇 년 후를까지 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로스터를 만들어야 하고 만들 것이다라는 예상 하에 오늘 전망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앞서도 얘기 나왔는데 막 각 팀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 트레이드도 이번 확장 드래프트에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뭐 보도된 4건의 트레이드가 있는데 이건 사실 뭐 100% 확실하다고는 아닌데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드래프트 트레이드입니다. 뭐 애나임이 바타네냐 맨스턴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딜을 했다라든지 뭐 콜럼버스가 코르피살로 뭐 앤더슨 잭 존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라든지 아일랜더스가 조시 베일리, 케이시 지카스, 브록 넬슨, 라이언 스트롬, 켈빈 데한 너무 많죠. 이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딜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시카고 같은 경우는 마르쿠스 크루게르 선수를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럼 계약을 덜어내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딜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은 정말 뛰어난 선수들은 이제 보호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정말 뭐 뛰어난 선수들은 구단 차원에서 보호 조치에 딜을 할 거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로스터를 짰을 때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된 로스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각 포지션별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과연 어떤 선수들을 뽑을까에 대한 이현섭 기자님의 예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지션별로 볼 텐데 먼저 공격진부터 보죠. 공격진 1, 2, 3, 4라인 지금 명단이 쭉 서 있는데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공격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호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선수들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선수들이에요. 가령 제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의 에릭 스탈 같은 선수라든지 내슈빌의 제임스 닐 같은 선수들은 구단 차원에서 보호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를 빼는 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선수는 뺐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 이제 앞선 송 기자님 시간에 하면서 또 조금 바꿨는데 그 부분 바꾼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라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뉴저지의 마이클 캐멀레리, 그 다음에 바딤 시파초프는 뽑은 선수죠. 이미 계약을 한 선수죠. 예. 그리고 조나탄 마르체소 이번에 플로리다 선수를 뽑았습니다. 캐멀레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량은 뛰어나요. 그런데 이 선수가 좀 나이가 지금 많고요. 35살의 나이가 많고 좀 부상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뉴저지가 이 선수를 지켜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1라인으로 뭐 쓰기에는 정말 괜찮은 선수거든요. 데려오고. 그리고 작년에 마르체소 선수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 선수 템파베이 있을 때부터 정말 눈여겨본 선수인데 작년에 플로리다에서 30골 이상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이 두 명의 선수가 제 생각엔 시파초프 선수의 그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가장 잘 살려줄 만한 이제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수들을 1라인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캐멀레리, 시파초프, 마르체소 이렇게 1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공격 1라인 봤고요. 2라인은 어떤가요? 예, 2라인 같은 경우에는 댈러스의 코디 이킨, 그 다음에 뉴욕 아일랜더스의 브록 넬슨, 세너제이 샥스의 미켈 베드커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브록 넬슨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호 트레이드가 있을 것이다고. 근데 이 선수를 저는 왜 넣었냐라고 하면은 뉴욕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보호해야 될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선수들을 다 지켜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브록 넬슨 아니면 라이언 스트롬 선수는 무조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명인 넬슨 선수를 지명했고요. 이 선수는 사실상 15분이랑 좀 제한적인 이제 출장 시간에도 불구하고 20-20, 20골 20어시스트를 거의 뭐 매 시즌 기록한 선수이기 때문에 체구도 굉장히 크고요. 2라인 센터로서는 정말 이상적인 자원일 것 같고요. 작년 정말 뭐 매년 그렇지만 댈러스에서 공수양면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코디 이킨 선수죠. 그래서 이 선수를 2라인 윙어로 넣었고 뛰어난 기량을 가졌지만 세너제이에서 작년에 정말 기용이 되지 못했던 미켈 베드케르 선수가
뭐 굉장히 좋은 이 라인 윙어로 뽑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좀 득점력으로 좀 팀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코데이킨, 브록 넬슨, 미셸 베드커까지 2라인을 봤습니다. 3라인을 보죠. 3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의 에릭 카울라, 그리고 몬트리올의 토마시 플레카네츠,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의 드미트리 아시킨 선수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제 굉장히 과소평가를 받는 투웨이 센터인 플레카네츠 선수를 축으로 이제 뛰어난 활동량을 지닌 윙어들 2명을 묶었거든요. 예. 플레카네츠 같은 선수도 이제 준수한 기량에도 불구하고 좀 언더사이즈고 나이가 많아서 제 생각에 몬트리올에서 좀 지켜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수 양면으로 사실 야시킨 선수는 조금 이제 공격 부분에서 조금 더 뛰어난 선수긴 한데, 어쨌든 뭐 에릭 카울라 선수가 활동량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3라인에서 좀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3라인으로는 뭐 이 정도의 자원이면 좀 이상적인 자원인 것 같습니다. 3라인 에릭 카울라, 토마시 플레카네츠, 드미트리 야시킨까지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플레카네츠 선수, 야시킨 선수는 둘 다 체코 선수예요. 그래서 뭐 하울라 선수는 이제 핀란드 선수고, 뭐 유럽 선수들끼리 좀 3라인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4라인입니다. 4라인 같은 경우는 내슈빌의 콜튼 시즌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피에르 에드마르 벨마르 선수를 일단 2명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예.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시즌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어쨌든 조한슨 선수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진 못했습니다만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사실상 4라인에서 좀 더 이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4라인, 3, 4라인 뭐 사실 뭐 거의 다 비슷하게 갈 건데, 4라인 센터로 콜튼 시즌 선수를 놨고, 피에르 에드마르 벨마르 선수는 이 선수 프랑스 선수지만 정말 수비적인 역할에서 작년 필라델피아에서 뛰었던 한 2년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4라인 수비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윙어 나머지 한 자리는 나머지 뽑은 선수들 중 좀 좋은 기량을 보이는 선수 1명 정도를 제 생각엔 좀 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뽑았지만 이제 말씀 안 드린 선수를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젊은 선수들을 뽑았고요. 예. 토론토의 커비 라이클, 그 다음에 템파베이 요니 글드, 이 선수가 작년에 템파베이에서 콜업돼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 선수를 뽑았고, 그리고 버펄로의 윌리엄 캐리어 같은 선수를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은 정말 뭐 검증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로또 같은 선수들은 브루미스트로프 선수라든지 미하일 그레고렌코 같은 선수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쨌든 좀 미래를 좀 더 볼 수 있는 좀 젊은 선수들로 이제 나머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격수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공격진 1, 2, 3, 4라인에 대한 예상을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수비진을 보겠습니다. 수비진은 어떤 선수가 예상이 될까요? 뛰어난 수비진의 중요성 하면은 그냥 뭐 작년 시즌 내슈빌의 엄청난 활약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NHL 같은 경우가 뭐 북미 리그가 다 그렇지만 좀 성공 방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좀 뭔가 유행하는 전술이라든지 유행하던 이런 좀 성공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좀 충실히 벤치마킹을 다 해요. 예. 제 생각엔 골든 나이츠가 이번에 그래서 좀 수비에 힘을 쏟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수비에서 좀 셀러리 캡을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비중이 더 크다는 얘긴데. 그렇죠.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처음엔 저는 이제 버펄로의 잭 버고시안 같은 선수를 1번으로 놨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연봉이 꼬이고 하다 보니까 좀 또 바뀌었습니다. 셀러리 캡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이동 금지 조항을 하지만 이동 금지 조항을 또 철회한 다른 선수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토비 앵스트롬, 이제 위니펙 제츠의 수비수입니다. 이 선수를 좀 축으로 놓고, 이 선수 베테랑 선수인데 괜찮거든요. 이 선수를 축으로 놓고 굉장히 준수한 수비력을 작년에 자랑했었던 캘거리의 마이클 스톤, 그 다음에 에드먼턴의 크리스 러셀 같은 선수들을 이제 선발해가지고 계약을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밴쿠버는 정말 사실 좀 데려올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루카 스비사 같은 선수를 데려오면은 탑4 마지막 한 자리라든지 5번째, 6번째 라인에서는 충분히 이제 기용을 할 만한 정도의 기량을 가진 선수거든요. 이 선수를 이제 밴쿠버에서 데려와서 탑4를 만들어 놓고 세 번째 페어도 사실상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시카고에서 사실 이건 거의 확정이에요. 시카고에서 트레버 벤 림스다이크 수비수 이 선수와 워싱턴의 작년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저는 항상 이 선수가 좀 워싱턴이 지금 수비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활약을 못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트 슈미트 선수 같은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세 번째 페어로 가장 유력한 두 명의 선수고요. 나머지로도 이제 수비수를 9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 수비수를 이제 더 뽑았습니다. 보스턴의 콜린 밀러 같은 선수, 그리고 LA의 브레이든 맥랩, 그리고 오타와의 프레이드릭 클레이슨 같은 선수들이 예. 이제 젊은 선수들인데 이제 뭐 수비 이제 앞으로 좀 더 기량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나머지 7, 8, 9번째 수비수로 뽑아서 이제 뭐 사실 5번째, 6번째 수비수가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그 자리를 당장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보시면은 수비수를 공격수 한 명 덜 쓰고 수비수를 한 명 더 기용하는 이런 좀 변칙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감독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이제 전술에도 확실히 부합할 수 있을 정도의 좀 괜찮은 수비수들을 이제 7, 8, 9번째에 뽑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가면은 수비진이 좀 공고하게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수비진을 과연 골든 나이츠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예상과 더불어서 결과를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골리인데요. 골리가 풍년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역시 이현숙 기자님도 플러리를 1순위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선수가 사실 뭐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사실 뭐 작년에 사실 이 선수가 최근에 좀 기복이 있는 경기력이다 이 부분이 좀 문제로 떠오르긴 하지만은 작년 플레이오프 보셨으면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 어렵거든요. 물론 예. 뭐 끝까지 지키진 못했습니다만은 이 선수가 없으면 사실 워싱턴을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주전 골리로서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플레리 선수를 무조건 1순위 주전 골리로 뽑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골리, 백업 골리는 사실 뭐 너무 좀 많은데 두 명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선택은 페테르 무라제크, 이제 디트로이트의 어떻게 보면 1A, 1B 골리라고 하는데 주전 백업의 경계가 좀 모호한 그런 팀들이지 않습니까? 예. 뭐 페테르 무라제크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도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내년에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선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실 풀타임 주전을 꿰찰 찬스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지미 하워드 선수가 부상으로 좀 전력에 크게 이탈했었는데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호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 선수가 백업으로 뽑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인저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안티란타 선수를 어쨌든 뽑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수와 무라제크 선수는 어쨌든 좀 백업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콜럼버스 블루제킷스에서 오스카르 단스크 선수를 뽑았어요. 이 선수도 굉장히 좀 골리 유망주로서 예전에 좀 랭킹이 높았던 선수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앞으로 미래를 좀 준비하는 이런 느낌으로 단스크 선수를 뽑으면은 골리 4명도 괜찮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리를 필두로 무라젝, 란타, 단스크까지 이렇게 4명 이상 거론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나 맞을까? 이거 나중에 결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틀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뭐냐면은 제가 주축으로 생각했었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의 대체 자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체 자원들을 이제 뽑는 구상으로 간다면은 그냥 다 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쨌든 대부분의 좀 왜 이게 또 완전하게 틀릴 수도 있냐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트레이드로 보호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에릭 스타리랑 제임스는 그냥 우리 보호 안 해줄래 이래서 얘네들 뽑으면은 그냥 이거 다 꼬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거론해주신 선수들 명단 나온 얘기들은 이현숙 기자님의 바람이라기보다는 그냥 현 상황에서의 예상이신 거죠? 그렇죠. 예상입니다. 제가 이제 뽑아보는 어떻게 보면 골든 나이츠 로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또 의견도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 주만 기다리면 결과 나오니까 골든 나이츠. 과연 이 선수들로 성적은 어느 정도 낼 것이며 어떤 구상을 하게 될지
더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이현섭 기자님과 또 확장 드래프트에 관련된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을 또 얘기 나눠봤습니다. 비하인드넷 101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NHL 얘기 중심으로 한 회를 또 꾸며봤네요. 다음 주에 뭐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뭐 계속 있습니다. NHL 드래프트 있고 또 FA 시장 열리고 아시아리그 쪽도 지금 바쁘고 계속해서 뭐 새로운 컨텐츠로 또 다음 주부터 여러분 찾아뵐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장 다음 주만 해도 NHL 어워드도 있고 골든 나이츠 로스도 발표되고 드래프트도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도 그렇고요. 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자유계약 시장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뭐 그 내용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NHL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리그도 6월 말까지 선수 구성이 다 재계약부터 해서 새로운 선수들 자리 잡는 것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요. 아시아리그 쪽도 좀 바삐 움직일 것 같고 7월 중에 좀 확정된 일정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부분들도 금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시즌 때 선수들 만나봐야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고교 리그도 하고 있지만 여자 선수들 서머 리그도 하잖아요, 여름에. 네, 여자 아이스하키 리그라고 이제 명칭이 확정이 돼 있는데, 예. 네, 다음 주에 이제 트라이아웃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선수 구성을 맞춰서 7월 초부터 중순까지 대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도 발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에도 온더스포츠입니다. 팟빵과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도 열려 있습니다. 라디오와 네이버 TV 온더스포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6월 20일 화요일에 녹음 진행했던 101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였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